서울과 강릉을 잇는 KTX의 무정차 운행이 시범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데 일부 지역에선 정치 권력이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년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홍천 양수발전소 건립 사업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초창기 건립을 찬성하던 주민들까지 경제 활성화 효과에 의구심을 보이며 비판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영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나갔던 장마가 다시 시작된 느낌인데 이번 집중호우 특징과 안전 주의사항 살펴봅니다.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진 철원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고 계곡에 차량이 고립되는 등 피해 발생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에서 강릉을 무정차로 오가는 KTX 노선이 시범 운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죠. 주말 상하행 2차례씩 운행되는데 시간은 기존보다 20분 가까이 줄면서 휴가철 열차 이용객들은 평소보다 빨리 강릉에 도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무정차 노선 도입 배경에 국민의힘 중진인 권성동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에서 강릉역을 오가는 강릉선 KTX. 지난 2017년 개통 이후 서울에서 동해안을 2시간에 연결하는 획기적 교통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주말 상하행 4개 노선이 무정차로 운행돼 서울과 강릉 간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중간 정차역이었던 양평역과 만종역, 둔내역과 평창역 등에 서지 않아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1시간 20분 만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강릉선의 이용객 대부분이 수도권의 주말 관광 수요인 점을 고려해 신설 2개, 기존 노선 변경 2개 등 모두 4개 노선을 무정차로 시범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 원주시 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강릉선 무정차 통과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릉 지역 이익을 위해 36만 원주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훼손됐다는 주장인데 특히 교통 공공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TX 강릉선 무정차 열차 도입을 위해 청량리와 동해를 잇는 무궁화호 주말 운행이 축소되면서 반발이 높습니다. 공공성의 훼손뿐만 아니라 경제성에 대한 논의,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졸속적인 결정의 과정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 성, 동 의원의 개입설은 한 정치인의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철도의 사유화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강릉선 무정차 통과를 놓고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됐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강릉 지역구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난달 보도 자료를 통해 강릉선 KTX 무정차편 도입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무정차 운행에 권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철도 노조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강릉선 KTX 무정차 노선 시범 운행의 구체적인 일정과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번 무정차 노선 시범 운영을 놓고 강원도에 보다 이익이 되기 위해선 추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엔 강릉에 그만한 수요자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동수단이 조금 마련돼 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이제 일단 무정차 한번 해보자. 휴가철을 맞아 서울과 강릉을 잇는 KTX 무정차 노선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선 교통 공공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향후 절충안 마련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대규모 양수발전소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고지대 저수지에 물을 저장해뒀다가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건데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홍천군 풍천리의 한 도로.
곳곳에 빨간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양수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높습니다. 홍천 양수발전소 건립 사업은 지난 2019년 논의를 시작해 지난 2월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종합 설계 용역 계약을 앞둔 가운데 실제로 댐이 지어질 경우 인근 지역 20여 가구가 수몰될 예정입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 건설로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환경 파괴 우려가 높습니다. 한수원의 관광지 조성 계획에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보상 절차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환경이 최고 좋은 데예요. 최고 좋은 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려서 자기 이익을 얻겠다는 건데 그 지역이 관광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관광 지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양수댐에 가보면 둘레길 하나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최근에는 논의 초기 사업에 찬성하던 지역 번영회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이 강조했던 경제 효과도 크게 부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터빈 기계 하나가 거의 6천억이에요. 그다음에 그 금융비용, 이자 10년 동안 1조 5천억에 들어간 이 금융비용 이자가 2천억이에요. 1,86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2천억 따지. 그럼 이게 뭐 7, 8천억이에요 벌써. 직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을 나한테 그래서 가져와.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한수원은 전력 생산 시설인 양수발전소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 관광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만 보상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6월 처음으로 주민경청회를 연 한수원은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수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철원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철원 소방서는 8일 오전 11시 20분쯤 동성읍 오지리의 주택이 침수돼 주민 2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성읍 이평리의 주유소도 지하실이 침수돼 긴급 배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상놀이 담터 계곡에 차량 석 대가 고립돼 운전자를 포함해 탑승자 4명이 구조대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춘천 소양강댐이 집중호우에 따른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은 9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정적 수위 조절을 위한 방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댐 하류, 하천변 야영객과 자재, 장비 등의 이동 등 사전 조치를 통한 피해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소양강댐이 이번에 수문을 개방할 경우 지난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에 개방하는 건데요. 만수위 193m의 소양강댐의 현재 수위는 181.5m를 넘어섰습니다. 영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 또 산사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셔야 할 텐데요. 앞으로의 기상 전망과 주의사항,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하민화 주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특보 발효 상황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현재 철원의 호우경보, 그 밖의 강원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또한 태백을 제외한 강원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되며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네, 이번 비가 좀 장맛비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북쪽에선 한랭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남쪽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형성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11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는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되며 이 비구름대가 지나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12일에서 14일에도 우리나라 북쪽에서 한랭 건조한 공기가 재차 유입되어 또다시 비구름대가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영서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관련해서 주의사항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까지는 철원을 비롯한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내일 9일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전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며 9일 오전에서 10일에는 강원 중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100에서 300mm이며 많은 곳 강원 남부의 내륙과 산지 350mm 이상, 강원 동해안은 50에서 150mm를 예상합니다. 특히 북한, 황해도, 강원도 지역에서도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되어 강원 영서 북부 인근 강인 한탄강, 북한강 등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직전까지는 열대야로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기상 전망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번 주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잦은 비가 예상되지만 아직 폭염과 열대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덥고 습하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또한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비가 내리며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을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 전망까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하민화 주임이었습니다. 세계인들한테 좀 새로운 모습의 아이스쇼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수로부인 이야기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구성을 했고요. 저는 이번 공연에서 싱글 스케이팅뿐 아니라 페어 스케이팅, 그리고 아이스 댄스, 싱크로나이즈 등등 다양한 종목들의 기술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스케이트를 하고 연기를 하면서 배우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좋은 기회를 통해 연기를 배워보고 또 해나라는 캐릭터가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런 부분이 제 성격과 잘 맞아서 강릉이 바다의 도시이기 때문에 얼음이라는 공간에서 바다 이야기를 풀면은 좀 특이하면서도 재밌고 그리고 한여름에 이 관광객들 그리고 강릉 시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저희가 다음 소식입니다.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정화조에서 4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천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쯤 40대 남성 A씨가 공장 안에 있는 수심 3.5m 정화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이날 A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가족과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최근 진행됐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원에서 수해 복구 중 지뢰 폭발 사고로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4명이 입건됐습니다. 철원경찰서는 철원군청 공무원 2명과 시공업체 대표, 현장 소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 오전 9시 40분쯤 철원군 도창리 유곡천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던 굴착기 기사 50대 A씨가 대전차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